우선 제 자랑을 좀 이제 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한 친구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등급 후반에서 6등급 이제 초반 정도인데, 수도권에 대학교 이제 컴퓨터공학과 진학했었던 사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대인데, 약대가 2등급 이제 초반 정도 때였었는데, 비교과랑 자기소개서랑 그리고 좀 수능 지도 같은 것들 좀 끌어올려서 합격시켰었던 사례. 코로나여가지고 사실 입시 설명회도 저희 못 갔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사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입시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다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둘 다 학생부 종합전 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들, 유튜브에서 말씀하는 내용들과 좀 다른, 그래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릴 거예요. 이제 정시를 준비하든 수시를 준비하든 누구나 뭐 수시는 쓰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어떤 전형이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특별 전형이라든지 기타 이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입시 틀을 축으로 구성을 하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교과라고 해서 내신 성적만 이제 비단 좋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결 그리고 봉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은 잘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내신이 이제 내가 좀 유리하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좀 잘 받았다, 그러면은 교과로 이제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 기록부에 전반적인 이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봉사 활동이나 또 이제 자율 활동, 뭐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담기는 내용들이 조금 더 정성적으로 보여지는 학생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신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 진로와 관련된 거, 전공과 관련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갔다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은 교과하고 또 종합이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내신이 조금 애매하다, 그렇지만 또 글솜씨는 있고 이것저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해력 같은 이제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들이 보통 이제 논술 전형들을 쓰고요. 그 이외에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처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그리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들을 입시 요강에서 찾아서, 부모님이 군인이시거나 뭐 경찰, 소방관, 그리고 내지는 내가 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그런 이제 요건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들어가는 것들이 특별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교과 전형이 내신만 보는 줄 아는데 출결도 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3들은 이제 봉사도 조금 보고, 하지만 이제 고2부터는 또 봉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출결과 내신만 자신 있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써야 되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해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 반장은 좀 잘하고, 그래서 뭐 반장이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은 자신 있는데 공부는 이상하게 뭐 3등급 밖에 안 나온다. 그런 학생들이 일단 학종 써야죠. 그 논술은 일단 내신이 망했거나 아니면 본인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글쓰기 솜씨만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논술 올인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게 학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 방안을 소개해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이제 혼자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전문적인 어떤 이제 학교의 어떤 진로 교과 선생님 내지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걸 다루는 학원들을 다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들은 학교에서 이제 실시하는 입시 설명회 같은 것들도 중요한데, 요즘은 전국 대학들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입시 박람회,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도 이제 설명회 같은 것들을 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 이 채널을 보시면은, 부모님들께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가야 될지에 대한 밑그림들을 미리 1학년부터 이렇게 그려주신다면은, 그런 입시 박람회 같은 것들이나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입시 설명회들이 요즘 유독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입시 밑그림을 먼저 짜줘야 될지,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요즘 이제 진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저는 좀 추천하는 방법들이, 대학생들이 찾아오는 그런 멘토링도 있지만 직접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찾아가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전공 박람회
박람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또 가서 학생들이 수시를 일단은 그리는 것들도 물론 학종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전공이나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걸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어떤 일의 영역인지 같은 것들을 좀 분명히 해야지 이 학종을 좀 더 명확히 선정을 해서 내 꿈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또 학종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에 대해서 더 깊게 또 경험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딱 올해 2023 대입 전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큰 거는 우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올해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마지막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이미 이제 폐지한 대학들도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는 거죠. 거의 이제 쓰지는 않는데 쓰는 대학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상위권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채널 많이 볼 테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 남아있고, 그러는 동시에 저는 좀 특징이 작년도에 이제 고3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선생님 면접이 이제 좀 어려우십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심화된 지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좀 더 면접에 대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떠돌고 또 있고, 실제 그런 정보가 입학사정관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면접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우리 또 그 꿀 빨듯이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찍어서 업로드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이제 직접 가셔서 면접 진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굳이 면접관이 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어디 학교 강의장 같은 데를 불러 모아놓고 원격 화상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들도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유불리들이나 상황 요건들 같은 것들을 올해 조금 많이 변화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요강이나 또 입학처 같은 데다가 좀 문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6개 대학들은 꼼꼼하게 그런 거 짚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뭐 대회도 마지막이고 자소서도 마지막이고 네. 봉사도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보면 확 바뀐다라고도 인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학종도 사실 내년부터는 이제 교과 세특이나 아니면 성적 부분이 비중이 훨씬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당장 고3 학생들을 이제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 이제 어떤 준비를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출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봉사나 또 이제 세밀하게 교과별로 세특사항만 신경 쓰다 보니까 독서 같은 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친구들한테는 주는 꿀팁이 뭐냐면은 학과 사이트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그 교수가 혹시 쓴 책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 전공으로 갈 거면 심리학과 이제 학과 전공의 사이트들을 뭐 서울여대든 뭐 이화여대든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뭐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 다 잘 알지는 못해도 거기서 몇 명 집어서 그 사람이 쓴 저서나 간행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독서를 넣으라고 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거와 이제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출결에 대한 부분도 그 비고란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인정 결석이 됐건 뭐 미인정으로 들어간 결과가 있어도 그걸 이제 이유를 적을 수 있는 어떤 사유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출결이 좀 불안하거나 좀 미흡한 부분들을 써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사항에 좀 추가적으로 또 꿀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학교에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독서 활동을 전반적으로 또 파악할 수 있게끔 줄글로 써주시는 그런 재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입학할 대학들에 맞는 학과 특성에 맞는 독서 활동, 그리고 기타 좀 비교과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을 계속 찾아보고 보완해 나가야겠죠. 이제 사실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려면 뭐 최소한 내신이 몇 등급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지. 저는 이제 제가 인서울에 합격시킨 경험들을 매년 보면은 3등급 그래도 중반에서
4등급 초반은 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이제 차원에서도 그 봤을 때 이 학생이 그 얼만큼 이 학교에 와서 수학 능력이 되는가를 또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레인지 범위가 넘어가면은 사실 인서울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은 3등급 중반에서 못해도 3 후반 4 초반까지 정도를 레인지 범위를 잡아주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추가 합격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 이제 요즘은 대학교에서 입학처에서 그거 발표하잖아요. 90%에서 끊긴 점수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범위가 넘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합격까지 기대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소신 지원이나 어떤 좀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3등급 중반까지는 나와야지 인서울을 좀 걸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소서가 이제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숨겨뒀던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마지막이죠. 그렇지만 자기소개서가 그래도 이게 오히려 더 기회입니다. 기회이고요. 또 이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나는 자소서 안 쓰는 시대니까 준비 같은 것들 게을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일단 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키워드를 좀 한번 메모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효능감,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어떤 확신감,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어떤 준비성, 이거에 대한 척도를 상중하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진로를 지금 화두거리로 꼽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원한 전공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동기, 학과 지원 동기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MBTI 같은 것들은 너무 좀 뻔하고요. PAI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5요인 검사라고 해서 빅5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넷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직업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까지 일단은 먼저 실시를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앞에 좀 어려운 검사 2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디서 할까요? 서울시 진로정보진학센터나 아니면 학교에 우리 그 상담센터 같은 거 있어요. 위클래스 같은데 거기 이제 가셔서 상담 선생님께 요청하시면은 그런 검사지 같은 것들 보시고 그 검사지에 나온 어떤 결과나 키워드를 보고 내 진로와 어떻게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키워드 같은 단어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한 자기소개서 샘플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시되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에 대한 어떤 탐색이나 파악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 검사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 먼저 쓰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관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질문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갈래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봐라.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들은 또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활동했었던 어떤 소재거리들 같은 것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생활기록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놓친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지 그런 것들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것들 3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자소서를 네. 유사도 검사가 뭐 운이 나빠서 걸리는 줄 아는 사람도 있죠. 그게 네. 아니죠. 근데 자소서 100개면 그냥 100% 걸립니다. 컴퓨터가 잡는 거라서. 네. 그래서 100개일 거면 단어랑 문맥 바꿔 쓰면 돼요. 사실 그러면 안 걸립니다. 그렇다고 100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운이 나빠서 뭐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걸린다 100개면. 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